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일이었죠. 서울시청역 앞에서 벌어진 그 차량 돌진 사고, 많은 분들의 퇴근길을 비극으로 물들였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요. 단순 요약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급발진 주장, 또 수사 결과,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까지 한번 파헤쳐 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날이 2024년 7월 1일 밤 9시 27분쯤이었죠. 시청역 7번 출구앞, 딱 그 시간대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붐빌 때거든요. 그렇죠. 68세 남성 차모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G80 차량이었고요. 이분이 경력이 50년이나 되는 베테랑 직업 운전자셨다고 합니다. 50년 경력이요? 네, 마침 그날 처남 칠순잔치에 다녀오시던 길이었다고 하고요. 아, 그 기록을 보면 호텔 주차장에서 나와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다고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약 200m 정도를 역주행하다가 BMW 소나타랑 연쇄적으로 부딪혔고요. 그 다음에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분들을 덮친 거죠. 멈추지 않고 100m를 더 갔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멈췄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사망자가 9분, 부상자도 7분이나 발생했고요. 희생자분들이 대부분 30대에서 50대, 그냥 우리 주변의 평범한 직장인들이셨어요. 뭐 시청 공무원, 은행 직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현장은 정말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부터 운전자 차 씨는 계속 일관되게 급발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 동승했던 부인도 같죠. 네, 부인도 똑같이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았다, 100% 급발진이다 이렇게 증언했죠.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공식 수사 결과는 달랐죠.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다. 네, 그게 공식 결론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를 분석해보니까 브레이크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여러 차례 밟은 기록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인데 경적도 울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그런 정황들이 근거가 됐고요. 음주나 약물 검사에서는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거죠. 아니, 50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자가 어떻게 페달을 헷갈릴 수 있냐. 그렇죠. 그게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가속 페달이 작동된 거로 나왔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였어요. 그럼 이 급발진 문제, 이걸 좀 더 봐야겠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2024년 3월까지요. 공식적으로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가 791건이나 됩니다. 꽤 많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이건 급발진이 맞다라고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 0건이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왜 이렇게 인정받기가 어렵죠? 이게 법적인 문제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입증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에게요? 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운전자가 차량 결함, 그것도 차량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근데 사고 후에 파손된 차량만 가지고 이걸 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운전자가 증명하기에 너무 어려운 구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0건 인정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법적, 기술적인 장벽인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판에서도 계속 급발진 주장을 했고요. 네, 1심에서는 금고 7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워낙 결과가 중대했고 유족들 탄원도 있었고 또 재판부에서는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심에서 형량이 줄었죠? 맞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법리가 적용돼서 원심이 파기되고 금고 5년이 선고됐어요. 상상적 경합이요? 그게 뭔가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에 해당될 때 그중에 가장 형량이 높은 죄 하나로만 처벌한다는 원칙인데요. 이 경우 해당 법규의 최고형이 금고 5년이었던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현재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상고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정말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습니다. 뭐 대통령이나 서울시장도 현장에 방문하고 대책 마련 지시하고. 네, 그랬죠. 또 온라인에서는 안타깝게도 악성 댓글 문제가 불거져서 경찰 수사까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정책 변화로도 이어졌죠. 그 점이 중요한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주던 교통카드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고요. 이게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절차도 간소화했다고요? 네. 예전에는 좀 복잡했는데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반납 신청이란 혜택 신청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 원스톱으로 바꿨어요. 처리 기간도 확 줄었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나요? 그럼요. 동작구는 추가로 24만 원, 강남구는 10만 원, 경기도나 대구시는 지역 화표로 1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지원칙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면허 관리 자차도 좀 더 엄격해졌죠. 네. 75세 이상 운전자는 이제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고요. 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 2시간 받아야 하고 적성 검사도 인지능력 검사를 포함해서 더 방화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문제라기보다는 신체나 인지능력 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고 현장처럼 좀 위험한 교차로에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걸 막는 방호 울타리나 볼라드 같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의 전말부터 그 이후의 여파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과는 달리 수사당국과 법원은 페달 5조작으로 판단했고요. 이 안타까운 비극은 결국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또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정보들이 당신께서 도로 안전 문제나 관련 법규, 또 고령화 사회의 정책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어쩌면 이게 당신 주변의 이야기 혹은 언젠가 당신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딥다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분명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존재할 수도 있는 기술적 결함, 즉 급발진 가능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부 운전자 개인에게만 지우는 지금의 법체계는 과연 충분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연령을 떠나서 모든 운전자가 가져야 할 안전의식과 그 책임감에 대해 무엇을 더 깊이 성찰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